안녕하세요. 김혜기사입니다. 오늘은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생명보험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 판매원 또는 주위 대표님들로부터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은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튜브 또는 각종 매체에서 여전히 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만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이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보도자료는 금감원에서 24년 4월 17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완전 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경보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영인 정기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 상품이라는 내용. 두 번째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 세 번째로 보험 설계사가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 중에 3번과 4번 보험 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4번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에 높은 수수료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라는 내용. 두 번째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은 저희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경영인 정기보험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한금융신문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비판하며 배포한 기사인데요. 해당 기사에서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수수료 지급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생명의 경우 1718.7%, 교보생명의 경우 1817.5%, 그리고 DB생명의 경우 1991.6%, 하나생명의 경우 1958.9%로 1500%에서 2000% 사이에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냐면 삼성생명의 예를 들어보면 2월에 805.1%, 13회차 그러니까 1년 1개월 지난 시점에 296.4%, 그리고 14에서 24회차 그러니까 2년 기간 동안 78.9%, 그리고 3차년 308.3% 등 총 1488.7%를 지급을 하고 여기에 시책 2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시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외에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수수료가 얼마나 지급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월 100만 원 납입하는 상품 가입 시의 판매 수수료를 계산을 한 거고요. 시책비는 일단 매번 지급하는 게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일단 보험 상품을 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에 2월에 805.1%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805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296.4%가 지급되기 때문에 296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다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78.9% 79만 원, 그리고 3년 차 때 308.3% 308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판매원분들에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략 1,500%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수료율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 판매원분들이 대표님들께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권고하는 가입 기간이 왜 그렇게 설정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만기 환급금이 없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환급금이 적어지는 구조니 대략 5년에서 15년 기간 동안 가입을 하시고 중도 해지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5년의 기간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60개월을 납입을 한 거겠죠. 15개월은 45개월어치가 되겠죠. 45개월을 60개월로 나누면 대략 75% 수준이 됩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설명하는 5년 유지 후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보통 81%에서 82%인 걸 감안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 중에 75%가 남아있는데 5년 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81에서 82%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 6에서 7%의 차이는 그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금을 운용함으로써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81에서 82만 원을 받았다면 나는 18에서 19만 원 손해가 발생한 건데 왜 보험 판매원분들은 5년 후에 해지할 것을 권고하냐? 그거는 보험 판매원분들이 이 경영인 정기 보험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시는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략 21만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79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5년 후에 81에서 82만 원을 받았다면 2만 원에서 3만 원의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5년 후에 이 상품을 해지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설명이 보험 가입자분들에게는 좀 불리한 설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81에서 82만 원의 보험 환급금을 받더라도 이 환급금에 대해서는 다시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대략 20%를 차감하면 대략 16만 원의 법인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 실제로 보험 가입자분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은 65만 원에서 66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법인세 절감액을 차감한 실제 납입액 79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5년 뒤에 이 상품을 해지하시면 보험 판매원분들은 또 똑같이 이 상품 가입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시 5년 또 납입을 한다면 60개월 납입한 금액 중에 15개월은 보험 판매원분들이 또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5년에서 15년 기간 동안 보험 중도 해지 환급률이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보험 수수료는 보험 납입 후 3년 안에 15개월어치를 다
보험 판매원 분들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남은 기간에는 사실 보험 판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환급률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게 과연 가입자들에게 이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사례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있는 사례를 인용을 해서 계산 과정을 작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는 40세 남자이신 분이 가입금액 1억 원, 90세 만기, 연복리 2.4%, 15% 체증형, 월 보험료 64만 3천 원인 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다는 전제로 계산이 되는데요. 월 보험 납입액이 64만 3천 원이기 때문에 1년간 납입액은 772만 원이 될 것이고, 저희가 보통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에서 주로 어떤 중도에 해지하길 권고하는 5년과 15년을 보면 5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은 3,858만 원, 15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은 1억 1,574만 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에서 5년 후에 중도 해지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은 81.5%고, 15년 후에 우리가 중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은 101.5%입니다. 아니, 연간 772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5년 뒤에 중도 해지했다고 해서 81.5%만 돌려주고 15년 뒤에 101.5%만 돌려준다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보험 판매원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손금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손금 인정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비용 인정이 돼서 법인세를 절감시켜 준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총 3,858만 원을 납입을 했고 15년 동안 1억 1,574만 원을 납입을 했다고 하면 법인세율 20.9%를 가정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5년과 15년 기간 동안 법인세 절감 효과는 806만 원, 2,41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806만 원을 세금으로 절감을 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진짜로 납입한 금액은 5년 동안 3,052만 원, 15년 동안 9,155만 원이 되는구나 라고 보험 판매원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세금 806만 원, 2,419만 원을 뺀 3,052만 원, 9,155만 원이 되니 5년 뒤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 3,144만 원, 그리고 15년 뒤 중도 해지 환급금 1억 1,748만 원과 비교했을 때 이미 5년 뒤에 중도 해지 환급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한 103% 정도 된다. 그리고 한 15년 뒤에 환급을 하면 한 125% 정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반대로 중도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세법상 입금 산입을 해야 해요. 입금 산입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 계산 시에 수익으로 추가해서 법인세 과표를 올려주고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자체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세율 20.9%를 가정했을 때 5년 환급금 3,144만 원에서 657만 원을 빼면 세후 환급금은 2,487만 원이 되고 15년 환급금 1억 1,748만 원에서 세금 2,455만 원을 빼면 결국 세후 환급금은 9,292만 원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전 그 환급률이나 세후 환급률이나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아까 중간에 그 보험 판매원 분들이 하시는 설명이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낸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받은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비교 그 뭐라 해야 될까? 비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같이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환급금 수익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전액 비용 인정되어서 세금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환급금을 받았을 때 그냥 그거를 입금 산입 처리하고 다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다시 송금 산입을 하니까 세금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낼 세금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납입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돈을 인출하려면 사망, 퇴직하시는 경우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퇴직을 하셔서 이 금액을 받더라도 다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과세가 이연이 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설명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퇴직을 하셔서 이 돈을 받으실 때 돈을 어쨌든 세금을 다시 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우리가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정기예금에만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그냥 정기예금에 가입한 걸 가정한 사례인데 요즘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 사실 3.5% 정도는 되지만 아까 위의 사례에서 이 보험 상품의 연복리가 2.4%인 상품이었으니 동일하게 정기예금 이자율 2.4%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험료로 연간 772만 원을 냈으니까 그 보험료를 이제 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아까는 보험료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772만 원만큼 법인세 과세 표준이 증가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증가한 만큼 세금을 내고 나서 법인에서 가져가는 거는 세후 순이익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겠죠. 그러면 5년 동안 그냥 쌓이는 이익잉여금은 3,052만 원, 15년 동안 쌓이는 이익잉여금은 9,155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매년 쌓이는 이익잉여금은 610만 원인데 이거를 이자율 2.4%인 정기예금에 계속 매년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5년 뒤에 우리가 이자 수익도 세금이 들어가니까 이자 수익도 세후 이자 수익이랑 저희가 세후로 벌어들인 연간 이익 더한 수치가 5년 뒤에 3,170만 원이고 15년 뒤에는 1억 478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후 환급금이 얼마였죠? 아까 이거 다 지워보면 우리의 세후 환급금은 2,487만 원, 9,292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정기예금에 가입만 했는데도 우리는 683만 원을 더 가지게 된 거고 15년에는 1,185만 원을 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법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수수료율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1,500% 정도 가량 되고
그리고 어차피 세금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지만 향후에 환급금을 받을 때 또는 환급금을 받았을 때 그냥 DC형에 가입을 했더라도 퇴직했을 때 어쨌든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이 아니라 법인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라는 내용이죠.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납입 후 해약 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불법 안내 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 자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 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결산을 하려고 상품 설명서를 보니 15년이 경과해도 해약 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 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년 경과 시에 81.5%, 15년 경과 시에 101.5%의 중도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있고 30년이 경과해도 105.6%, 그리고 오히려 50년이 지나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조가 설계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상품이 지금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저희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같이 이렇게 어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에 대해서 지금 미리 가입을 해서 그 미래의 어떤 손실을 보장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들은 만기 환급금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기 환급금이 있다는 거는 저축성 상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부분만큼은 보장성 보험에서 어떤 인정받는 비용 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은 그 어떤 보장성 보험으로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기 환급금이 없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만기 환급금이 감소해서 50년째, 그러니까 만기 시에는 오히려 환급금이 없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 자료에서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125%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들 하시는 설명이 이 81.5% 또는 15년 101.5%의 환급률은 5년 81.5%, 15년 101.5%라고 상품 설명서에는 기재가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보험 판매원분들이 이렇게 구두로 상품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는 그분들이 직접 준비하신 안내 자료에는 사실 이것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이유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세전으로 하든 세후로 하든 우리가 납입 금액과 환급 금액을 동일하게 세효과를 계산을 하면 실제 환급률은 81.5%이지만 우리가 이 환급금을 가지고 DC형에 가입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 그때 환급률은 5년 103.3%, 15년 128.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판매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케이스에서도 상품 설명서와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제시한 안내 자료의 그 수익률이 다른 게 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비용 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를 보시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면 납입보험료의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 보험료 200만 원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이후 결산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 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건 이제 아예 이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 상품의 경우에 보장성 보험으로 하려면 이 환급금이 없어야 돼요. 환급금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해서 환급금이 발생을 했다라면 그 환급금만큼은 결국에는 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 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란다. 보험 설계사 갑은 중소기업 CEO인 C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자로 C씨를 보험자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모집하였다. 이후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C씨에게 제공하였다. 그래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3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을 한다. 아까 저희 수수료 대충 한 1,500%라고 말씀을 드렸죠. 1,500%인데 수수료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 보험료가 20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사실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1,500만 원을 대표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좀 너무 리스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돈을 빼더라도 당연히 세금을 아끼면서 인출하고 싶은 욕심은 또는 의도는 있으실 텐데, 이건 첫 번째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이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이슈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법인에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스키한 방법으로는 좀 아무리 이제 세금 없이 이제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 사례 두 번째로 중소기업 CEO인 D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런데 D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D씨의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 4천만 원을 부당 지급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겠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은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부당 지급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란다. 여기서는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뭐 땡땡 경영 컨설팅에 컨설팅 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컨설팅사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 씨는 100만 원인 월 보험료 100만 원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근데 이후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계약 해지로 총 납입 보험료 600만 원 중 30만 원만 돌려받는 등 거의 못 받으신 거죠. 5% 돌려받은 거니까. 거기다 이 씨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자 경영 컨설팅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7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월 보험료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아까 수수료 대충 1500%라고 했죠. 그럼 이 컨설팅 법인은 1500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까 삼성생명 사례에서 수수료가 2월에 800.5%였으니까 대략 800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지금 6개월치 가입을 했으니까 60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그리고 600만 원 납입하시고 지금 30만 원만 돌려받으신 거겠죠? 사실 보험사가 손해를 봤는지 보험 설계사분이 뭐 800만 원 중에 일부를 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다고 해놓고 보험을 판매했던 회사는 사실 1,500만 원의 수익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800만 원만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 대가를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컨설팅 받으시는 거 좋은데 그냥 바로 컨설팅 받으시면 되지. 왜 굳이 보험 가입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뭐 주위에 주변의 세무사분들이나 뭐 세무법인들 뭐 보험 어떤 판매 그 자격 취득하신 후에 이렇게 뭐 세무 컨설팅과 같이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세 컨설팅 받으시는 거 되게 좋고 한데 그냥 이렇게 컨설팅 계약 맺으셔서 받으시는 게 저는 뭐 이런 어떤 다른 리스크까지 감당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